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 진도 우리 몇 페이지부터 하면 되나요? 예, 109페이지 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갖고 오셨죠? 예, 그래. 그 아침에 한 장 받은 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 좀 이따 결격사유 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할 거예요. 예.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적는 건데 뭐 적을 거 많지는 않아요. 예, 한 글자 수로 한 50자 정도만 적으면 돼요. 예, 50자 정도.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인터넷에 굴러다니는 그림이죠. 예, 그거를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심혈을 다 해가지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 보신 게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까지를 보셨고요. 오늘은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등록을 실제로 이제 영위해서 해서 업무를 영위하는 이런 과정까지를 한번 쭉 볼 건데요. 우리 2주차 프린트 한번 좀 먼저 꺼내 볼게요. 즉 오늘 이제 배우시는 위치가 자격 취득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는 과정. 그러면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하는 과정이요? 등록. 예, 등록을 하고 뭘 할 거죠, 우리가? 업무를 개시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록 이후부터 업무 개시하는 이런 과정까지 해서 관련되는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는 이 등록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를 걸러내는 것 중에서 결격사유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단연중이하고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할 수 있고요.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격에 걸린 사람들은 뭘 할 수가 없어요.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이게 이제 단연중의 한 부분이고 등록 이후에 어떤 업무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자, 노마자 1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주차 자료의 3-1페이지에 보면 등록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일신 전속성. 일신 전속성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체 뭐 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거죠. 양도성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일신 전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신 전속성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으니까 양도대여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대인적 처분이다. 그러면 대인적 처분은 등록은 누구한테 내주는 거죠? 사람한테. 그럼 법인에서는 누구한테 내주고? 법인 자체에게 이렇게 이제 내주는 게 대인적 처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인적 처분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죠? 대물적 처분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고? 사람이. 그래서 대인적 처분에 들어가고 영속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한 등록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영속성을 차단하는 예외가 일부 있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놔 볼까요? 영속성을 차단하는 사유가 있어요. 뭐 있죠? 일단 사망 있죠, 사망. 일신 전속성이니까 사망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하고 비슷한 거? 해산. 그리고요. 결격사유가 영속성을 차단하진 않고 결격사유에 의해서 그렇죠. 취소가 됐을 때. 뭔 취소? 등록 취소. 그리고 또 하나 더. 자기 스스로가 관두는 거. 폐업. 이렇게 네 가지가 영속성을 차단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없으면 영속성은 쭉 가요? 아니면 뭐 중간에 차단돼요? 쭉 가는 거야. 뭐 500년이든 1000년이든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속적 처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기속적 처분이라는 것은 등록의 요건, 조금 이따 이제 그 등록 기준, 뭐 등록 요건, 뭐 같은 말인데 그 등록 기준을 갖추고 있을 때는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기속적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럼 등록은 무조건 되는 거야? 아니면 등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거. 이걸 기속적 처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로 요건이다. 가로 요건은 뭐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적법 요건.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해야 그것이 적법하고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그건 뭐예요? 적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하면 처벌받잖아요. 그것처럼 적법 요건에 들어간다. 자, 세 번째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까지 우리 밑줄을 한 번만 좀 잡아볼게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까지 이거를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불법적인 행위라고 봤죠, 그죠? 그럼 처벌을 해야 되잖아. 몇 년 몇 천에 처벌을 해야죠? 3년 3천에 처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별표 하나만 잡고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3년 3천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범죄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가 중개를 통한 거래 계약의 효력은 이렇게 표현했네. 그러니까 얘가 처벌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얘가 어떤 중개를 통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래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OX? X. 왜 X?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는 얘기지. 자, 다시. 중개업 등록이 뭐를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그냥 적법한 요건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를 통한 중개를 하더라도 거래계약은 뭐하고? 유효해. 대신 처벌은 받나? 예. 그래서 적법 요건이라는 건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3천의 처벌을 받는다. 자, 밑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됐대요. 뭐에 해당이 됐다고? 절취 사유에 해당이 됐대. 그럼 등록은 취소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지. 해당만 됐고 취소가 된 것은 아니지. 그럼 아까 영속정을 차단하는 사유가 4개가 있는데 얘가 아직 취소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의 효력은 즉시 실효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실효돼? 취소 처분을 받아야 소멸이 되는 거지. 취소 처분 받을 때까지는 아직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취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가 보통 뭐 일주일, 2주일 우리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2달 내지 3달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청문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업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 기준 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거기다 우리 별표 2개 하세요. 등록 기준에다 별표 2개. 상당히 중요하고 출제확률은 100% 언제나 늘 나오는 겁니다. 왼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격을 취득했단 말이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자격을 취득하면 뭐가 되죠? 공인중개사. 근데 등록을 하려면 자격만 갖고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살펴볼 건데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실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실무 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받아야 한다. OX, X. 왜 X? 이건 등록 기준이니까 등록하기 전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지 업무 개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갖고 있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무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자격 취득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려고 한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터넷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무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무실 갖고 있어야 된다.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건 어때? 그건 상관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법인인 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인인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중개법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중개법인 쪽이 사실 더 중요하고 첫째, 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대요. 그런데 그 법인에 대한 등록 기준을 뭘 갖춰야 되냐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법인이 되려면 5천, 무조건 5천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자본금 5천만 원과 우리가 업무
를 이제 게시하기 위해서는 업무 보증이라는 걸 설정하잖아요. 근데 업무 보증 설정액은 얼마 이상이지? 2억 이상. 예, 법인은 2억 이상이잖아. 예, 그러면 2억과 5천만 원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5천만 원은 뭐 할 때 필요한 거고, 등록할 때 필요한 거고, 2억은 업무 보증으로 필요한 거고, 저는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럼 2억은 뭘로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돈으로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보험 들어도 되겠어? 보험. 얼마짜리 보험? 2억짜리 보험. 근데 여기에서 5천만 원은 보험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를 갖고 있어야 돼? 현금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예금을 하고 잔고 증명을 떼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은 필수고, 그다음에 법인의 종류는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요. 일단 상법상 모이거나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뭐일 것? 협동조합. 우리 두 군데 다 채색할게요. 회사랑 협동조합이랑 각각 채색하겠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개법에는 무조건 회사여야 됐거든요. 근데 회사 말고 뭘로도 이제 해주겠다는 거야. 협동조합. 그래서 이거 그냥 들어만 보세요. 쓰지 말고. 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는 뭐냐면, 회사는 물적 결합 형태를 말하고, 물적 결합. 그리고 협동조합은 이인적 결합 형태를 말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는 혼자서도 돼요. 혼자서도 그냥 혼자 5천만 원 다 내면 된다면,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니까 조합원을 이제 이렇게 그 모집을 해서 그 공동 출자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협동조합이니까, 혼자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식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자, 그리고 협동조합 중에서도 이 협동조합은 안 되는데 이 협동조합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 협동조합이 뭐죠?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등록이 안 돼? 영리, 비영리 나눌 때 비영리라서. 비영리라서 얘는 이제 업을,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인 14조, 법 14조 규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이라고 했는데, 그 14조 업무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근데 그 14조 업무가 중개업을 포함해서 7개. 중개업을 포함해서 7개를 딱 정해놓고 법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범위 안에서만, 7가지 안에서만 해야 되고요. 그거 외에는 하면 안 돼. 그래서 니은번 맨 끝에다가 이렇게 그 14조 업무만을 하라고 하는 거가 제한이 있어요. 이걸 무슨 제한이라고 하냐면 겸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겸업 제한. 그러면 요 겸업 제한에다가는 별표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겸업 제한은 누구만 받아? 지금 우리 위치를 보니까 법인만 겸업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수업 민법이랑 공법이랑 바꿨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5월 8일이면 어제 맞죠?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대표자가 뭐일 것? 공인중개사일 것.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일 것. 그럼 법인의 대표자는 반드시 뭐여야 하네? 공인중개사. 그래서 거기 공인중개사일 것에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대표가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많이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필요는 없고 최소한 1명 이상, 1인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대신 최소 요건으로 따지면 1명은 있어야지. 그죠? 그 대신 이상이라고 제가 쓴 건 무슨 얘기예요? 더 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최소 요건으로 따지면 1명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개법인이 갈 때 자격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몇 명은 있어야 돼. 1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명.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표자가 포함 제외. 대표자 빼고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뭐일 건? 공인중개사일 건. 다만 이제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원 또는 임원을 안 둬도 되는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니을번인 뭐가 있을 때, 사원 또는 임원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죠. 다시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사원 또는 임원을 대표자 빼고 두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있어요. 주식회사랑 유한회사는 안 둬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디귿번까지만 적용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감사도 두기로 하고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두기로 했다. 그러면 니을번이 적용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두기로 했을 때 몇 명 중에 몇 명꼴로 3명 중 1명꼴 이상으로는 꼭 뭐가 있어야 된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 및 본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역시 법인도 실무교육은 뭐 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등록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거기 2번 끝에다가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요. 3분의 1만 받아 아니면 전원 다 받아? 전원 다. 전원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 3번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기재된이라는 단어랑 확보라는 단어랑 중요해요. 그러면 기재된이랑 확보라는 단어에다가 각각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뭐라고 좀 한번 적어주시냐면 기재된에다가는 법률에 기재된인데 기재될 예정인 건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럼 여기서 기재될 예정이라는 것은 막연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을 들고 있냐면 어떤 건물을 기재될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용 승인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용 승인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해도 좋다라는 광청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사용해도 좋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써도 된다라는 얘기니까 사용 승인되면 앞으로 기재될 예정이고 기재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맨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죠?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확보. 그러면 확보하라고 했으면 소유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런 뜻은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 확보에다가는 몇 줄 하시고요. 이거는 반드시 소유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차권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임차권도 되죠. 뭐. 임차권 왜 안 되겠어요? 전세권도 되고요. 네, 그럼요.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소로 내가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 자,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이어야 중개업 개설 등록이 될 수 있다. OX. X. 여기는 뭐 틀렸죠? 반드시가 틀렸죠. 기재될 예정도 가능하됐고. 그 문제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자, 두 번째. 특수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 이러는데 그 특수법인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특수법인은 근거가 무슨 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법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근거가 공인중개사법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고 아니면 적용하지 않고 뭐 요 포인트만 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특수법인은 중개사법의 등록 기준 자체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됩니까? 네. 그럼요. 그럼 이어도 됩니까? 네. 그럼요. 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중개법인에 속한 모든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법인에 속한 모든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공인중개사의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요? 일단 대표 있을 수 있고요. 대표자. 그 다음에 뭐 사원 또는 임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소공. 그냥 소공이라는 것은 뭣도 아니고 뭣도 아닌 소공.
대표도 아니고 사원 또는 임원급이 아닌 그냥 소공. 뭐 이런 애들이죠. 그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잘 보면 무조건 실무 교육을 뭐 해야 된대? 예, 이수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당연히 실무 교육 받아야지. 예, 예. 실무 교육 안 받고는 소공도 안 되고 사원 또는 임원도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런 개념이죠. 자, 우리 책을 좀 기본서 잠깐 좀 가보면 몇 페이지를 한번 가보실 거냐면 17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179페이지. 기본서 179페이지. 여기 세 번째 문제 X인데 참 틀렸어. X. 뭐 때문에 틀렸지? 업무 개시 전이 아니고 등록 신청 전. 정정합니다. 예, 업무 개시 전 아니고 뭐기 전? 등록 신청 전. 예. 함정. 예. 자, 그리고 기본서 179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 179, 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단 무슨 조합은 빼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빼고요. 로서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X. 뭐 틀렸어요?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이상이 된다. 이렇게 줬으면 틀렸죠? 요 1번과 같은 함정은 굉장히 뭐한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쉽고, 좀 뭐랄까요, 좀 명확하고, 뭐, 틀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 숫자 가지고 함정 걸리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함정이 실제로 많이 걸려요.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애매하게 주면 출제원이 다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런 함정들 일단 많이 걸리고, 숫자 같은 거. 두 번째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2번 문항은 좀 애매한 함정이 걸리긴 했는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왜 틀렸지? 중개업만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 어떤 거? 법 14조 규정된 업무만을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예, 그리고 그 14조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 포함하면 몇 개? 7개나 되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뒷부분은 어때요?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 전제가 일단 틀렸죠. 예, 4.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반수 이상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실무교육은 어떻게? 전원 다. 예, 반수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전원 다 받아야 되는 거죠.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원칙이. 예? 예, 그럼 거기다 우리 5번 문항에다가 끝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요. 원칙이라고 쓰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외가 뭐가 있죠? 응? 이것도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를 틀린 문장으로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응? 그렇죠. 반드시라고 해줘야지. 원칙을 차단하는 지문을 주면 틀리는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단 말이야.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외는 어디까지나 예외니까 그렇게 출제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지. 반드시. 예, 그렇게 하면 그것도 틀리는 표현이지만 그 말 빼더라도 원칙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옳은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이제 프린트로 오셔가지고요.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번호 3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절차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 개설 등록의 절차. 여기 3번 박스에다가 우리 별 3개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림이고 출제가 참 많이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맨 좌측부터 보면 일단 등록 신청이라는 걸 우리가 하잖아요.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하죠? 시군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가 어떤 시군구라고 했어요? 내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 이제 우리가 주소지가 강동구에 돼 있어요. 주소지 강동구에 있는데 하남시에 가서 등록 신청해도 돼, 안 돼? 해도 돼요. 왜 돼? 응? 거기다 사무실을 내려면 상관없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는 꼭 주소지 관할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소지 관할이 아니고 꼭 내가 사무소를 두려는 그런 지역 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월 5일 날 그 조카의 셋째 딸이 돌이었었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외삼촌이라서 이제 일산에 살아서 조카가 거기서 갔는데 거기에서 일산에서 하남까지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그 하남은 또 저희 누나가 이제 살거든요, 하남에. 그래서 거기 가는데 일산에서 하남까지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3시간 걸리더라고, 정확하게. 2시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 거의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거리상으로 한 뭐 50k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50분도 안 걸리지, 차 안 막히면. 근데 이거 완전 막 차 막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여튼, 가까운 거리긴 한데, 그래서 연휴 때 그런 거 사람 초대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막 오며 가며 욕 박아주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루 종일 다 저기 되잖아. 그잖아요. 하여튼 그 민폐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주말에 다음부터는 돈만 보내든가 해야지. 너무 아깝더라고 시간이. 그죠? 오며 가며. 그래서 등록 신청은 내가 아무데나 사무실을 뭐 하려는 두려는 지역 시군구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록 신청을 하고 며칠 정도 기다리면 이제 등록의 통지를 관청에서 해주겠죠? 7일이요. 그러면 그 7일 동안은,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고 7일 동안은 업무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했다. 그럼 뭐에 걸려? 무등록 중개업에 걸리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3천에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았다면 관청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등록증 교부 대장에다가 내 이름을 써주고 등록번호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화살표 가로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개공이 되는 시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고요. 요거 우리 별표 좀 따로 잡을게요. 자, 뭐가 되는 시점이라고요? 개공이 되는 시점. 그러면 개공은 뭐 되면 개공이야? 등록되면. 근데 내가 등록된지 어떻게 알아? 통지를 받으면. 그래서 가장 시점이 빠른 건 등록 통지 받은 시점이지. 통지를 받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개공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통지를 받았어요. 등록증은 있나요? 없지. 등록증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등록이 됐다라는 확인만 되면 개공이지 반드시 내가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등록의 통지만 받았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예컨대 뭐 업무 개시 요건이라는 걸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요건 뭐 일단 뭐 보증 설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 설정한 다음에 뭘 또 받아야 돼. 등록증 교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뭘 또 걸어야 돼. 게시물 게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뭣도 등록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네 가지를 모아서 뭐라고 해?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하죠. 그럼 다시 업무 개시 요건 네 가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게시, 인장 등록. 요렇게 네 개를 무슨 요건? 업무 개시 요건. 여기에 절대 안 들어가는 거 뭐 실무 교육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실무 교육은 이 그림상으로 언제 들어가?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뭐를 게시해야 돼? 업무를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 게시는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게시하는 게 아니라 몇 월 안에 3월 안에 3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해 줘야 합니다. 어떤 계공 중에서는요. 이런 계공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10분 중에 한 명은 조금 많고 한 2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그렇게 하는데 뭘 하냐면 개업을 하잖아요. 개업을 하면
뭐 광고를 하고 어떻게 열심히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개업을 하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냐면 점집에 가는 거야. 예? 예. 진짜 있다니까. 2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점집에 가서 뭐해? 언제 업무를 개시하면 좋아? 이건 날짜 받아오는 거를 한다고. 날짜 받아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점쟁이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뭐 이제 음력으로 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뭐 삼재 껴가지고 뭐 올해 해봐야 너 무조건 망하니까 뭐 음력으로 뭐 그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 4달 쉬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4개월 쉬었다가 그러면 4개월 쉬었다가 하면 관청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은 무단으로 휴업한 걸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몇 월 안에 업무 개시해야 돼. 3월 안에. 너무 마음대로 이렇게 휴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월 안에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무조건 3월 안에 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고요. 뭐 하는 게 차라리 좋아. 열심히 광고하는 게 훨씬 좋지. 뭐 그걸 그 날짜 잡아서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7월달, 8월달에 이제 분명히 한 분 정도가 이제 점집 갔다 와서 이제 이렇게 또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뭐라고 전도합니까? 점쟁이가 나 된대더라. 거기 정말 용하더라. 뭐 다 맞추더라. 뭐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거 절대 현혹되면 안 돼. 점쟁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미리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 대신 오실 때 시험지 갖고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신뢰 수준 99%. 복제 없어요. 복제 없으니까 저한테 갖고 오세요. 모의고사지 갖고 알려드릴게요. 점집에 절대 가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낫죠. 아셨죠? 점집에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법 중개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적법 중개업이라는 건 뭐냐면 등록의 통지만 받고 뭐만 받고? 등록의 통지만 받고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업무를 개시했대. 그러니까 마치 자동차로 말하면 뭐를 안 들고요. 보험 안 들고 운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사고 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럴 때는 제재가 좀 세요. 어떤 제재가 있냐면 상대적 등록 취소. 그래서 밑에 가로에는 상취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 없이 업무하면 뭐가 돼? 업무 정지. 등록증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게시물 미게시하고 업무 게시하면 100만 원 과태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뭡니까? 178페이지 쪽 문제 쪽에 있는 데 있죠? 거기다 한번 잠깐 가볼게요. 178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틀린 거 찾으랍니다. 1번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규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운 지문인데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은 이런 걸 질문을 해요. 부칙개공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부칙개공. 부칙개공은 개공이잖아요. 근데 얘가 신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칙개공이 한 번도 등록 신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등록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등록을 한 것으로 뭐 해주는 사람이야? 간주해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부칙개공까지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누구랑 누구밖에 안 돼.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지금 현재 된단 말이야. 부칙개공은 이미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고 새롭게 개공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1번은 맞았어요? 네. 2번. 법인인 경우에는 미리 상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표현이고요. 설립 요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뭐 대표자 둔다든지 또 자본금에 따라서 뭐 감사둬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말하는 설립 요건이라는 건 조합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요건. 그래서 조합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뭐죠? 아니, 조합장 말고 이사장이라 그래. 이사장 한 명을 둬야 되고 또 뭐 몇 명 이상의 이제 또 조합원을 구성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 법에 맞춰서
말하자면 설립해야지, 그치?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 먼저, 설립 먼저.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해 아니면 법인으로 먼저 설립돼야 돼. 그렇죠. 법인이 돼야 등록을 해줄 거 아니야. 등록에 주체가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줘? 그러니까 법인으로 먼저 갖춰야 된다는 건 설립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설립.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개별적으로 해야 돼? 몇 명이 같이 가서 해도 되겠어? 자, 같이 가서 한다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저를 잠깐 보세요. 2명이 갔어요. 2명이 가서 각각 신청서를 내는 건 돼, 안 돼? 돼. 이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각각 하니까. 근데 같이 가서 2명이 같이 가서 개인인데 우리는 너무나 친한 사이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같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2분의 1씩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개별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등록은 무슨 성이 있다고? 일신 전속성.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신청? 개별적 신청을 해야 돼요. 맞는 표현이에요? 네. 4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자, 뭐 중에 있는 개공이라고 그랬죠?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은 그 중개업을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할 수 있지. 왜 있어요? 휴업기간 중에 있던 개공이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등록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뭐는 남아있을까요? 등록은 남아있잖아. 등록이라네. 자격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신규 등록이 가능하지. 그런데 이 4번은 틀리지 않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도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또 틀려? 그것도 틀려. 아주 좋은 답변이야. 아주 훌륭한 답변이야. 정지기간 중에 폐업하면 재등록 안 돼. 그게 사람이 아주 잘 나오거든, 그게.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출제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 하나를 넣어버리면 또 틀리거든. 아니, 그거 말고. 업무전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 금방. 개공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어버리면 또 틀려. 왜 그러냐면, 부칙 개공도 있잖아요. 모든 개공은. 그러면 부칙 개공은 폐업하면 기득권을 상실하니까 다시 신규 등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 맞은 거야. 예외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개공이라고 표현하면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5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사무소를 뭐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 관할하는 어디 가서? 시, 군, 구에 가서 해야 된다. 조금 전에 하남에 가서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한다 그랬지? 하남시청에. 왜 하남시청? 하남은 구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울에서는 여기서 하려면 강동구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왜 강동구에서 하지? 구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면 구, 없으면 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고요. 자, 일단 오른쪽에 3번 문제 잠깐 봅니다. 오른쪽에 3번 문제. 현행 법령상으로 봤을 때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다음 절차 중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기억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이 있고 니은번 자격의 취득이 있고 뭐 누가 보다도 얘가 먼저네 뭐 자격의 취득 그렇죠? 자격 취득이 제일 먼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가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이수, 업무 보증 설정,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개시하는 거, 그리고 등록증 수령. 자,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지죠? 예.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필요해? 자격 취득. 그다음에는 사무소 확보랑 실무교육 이수. 이거는 뭐 하기 전에 꼭 필요한 거니까. 등록 신청하기 전에 꼭 필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등록을 신청하지, 기억에 이제. 등록 신청하고 또. 이제 관청에서 뭐를 해줄 거 아니야. 등록의 통지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등록의 통지를 받고, 그 다음에 니을번에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신고한 다음에 뭘 받아? 등록증을 받아. 등록증을 받고, 가장 마지막에 업무 개시. 자, 만약에 여기에 인장 등록이 들어간다면, 인장 등록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뭐와 뭐 사이에 넣어주면 가장 바람직할까요? 물론 인장 등록은 그림상으로 보면 뭐에서부터 뭐까지 해도 상관은 없어.
등록 신청에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제한이 하나 있냐면요. 요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141페이지 잠깐만 가보세요. 책 141페이지를 잠깐만 가보면 거기 등록증 있죠? 맨 밑에 뭐 찍어서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인장을 찍어서 교부하도록 돼 있잖아. 그러면 인장을 찍어서 교부하는 것은 관청에서 찍어서 교부해야 돼? 아니면 내가 등록증 빈 등록증으로 받아서 내가 찍어도 되겠어? 관청에서 찍어야지. 이건 공적 문서인데 내 맘대로 막 찍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긴 하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기 전에는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응? 등록증 수령 전에 해줘야 돼. 그런데 사실은 등록증 수령 전도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표현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인장 등록은 뭐 하기 전에 할 수밖에 없어. 등록증 수령 전에 할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말하자면 등록증에 뭐를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인장 날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개념 잡으셨죠? 예. 자, 이제 우리 프린트로 다시 한번 와보시고요. (3-2)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죠? 예, 3-2페이지. 자, 노만자 2번에 등록의 결격사유. 여기도 우리 별 3개 해주시고요. 예.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랭킹 1위가 요거예요.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 랭킹 1위를 꼽아라. 그러면 결격사유.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원들이 가장 문제를 낼 때, 뭐랄까요, 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김치찌개에 뭐 이거를 넣으면 맛있는데 절대 말해주면 안 되는 뭐 레시피 있어요? 어? 예를 들자면 김치찌개를 만들 때 이거를 넣으면 정말 맛있는데 절대 얘기해 줄 수 없는 레시피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있다면 이 결격사유가 마치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격사유가.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어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결격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결격사에서 문제가 나올 때 어려워요. 그리고 다 틀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올라오는 게 결격사유야. 왜냐면 이걸 아무리 쉽게 해도 이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가급적이면 애우는 게 좋은데 뭘 애우는 게 좋으냐면 사유가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졌을 때 어찌 될 거냐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거기 위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우리 노마자 2번 위에 뭐 상단에 뭐 있나요? 뭐 있어? 예, 그러면 있는 거 여백에 아무데나 찾아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중개업을 영위하는 어떤 바운다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게 첫 번째 효과란 말이야. 일단 이게 중요해. 왜 못 들어가? 결격사유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 등록 결격사유 아니어야 등록이 된다 그랬죠? 그럼 만약에 결격사유면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결격사유를 누가 검증할 거냐 이거지. 내가 아니면 관청에서? 관청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검증해? 내가 스스로 결격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검증하냐고. 그러면 나는 그냥 신청하는 거야. 그냥 신청하면 관청에서 이 사람이 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결격사유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결격사유가 아니면 넣어줄 거고 결격사유면 안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등록 자체가 안 되고 고용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뭐에 걸려버렸어요? 결격사유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결격사유자는 밖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퇴출이 된다는 거죠. 퇴출. 이때 퇴출이 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퇴출이 되는데
개공은 뭐에 의해서 퇴출이 되고 등록을 취소시켜서 퇴출이 되고 고용인은 이원래 해소시켜서 여기서 이원래 해소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지? 해고. 그래서 아웃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정리하면 원래 결격인 사람은 처음부터 결격인 사람은 중개업에 못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효과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결격에 걸리면 뭐돼? 퇴출이 되는 취소랑 해소되어서 퇴출이 되는 그런 효과. 그러면 정리하면 결격 사유에 처음에 걸렸던 나중에 걸렸던 해당된 사람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형태로도 종사가 안 돼. 그러면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아닌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결격 사유가 아닌 사람들만 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아닌 사람들만 결격 사유 아닌 사람들만 남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제 결격 사유 내용이 12개가 있는데 결격 사유 12개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